혹시 통장 잔고만 믿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깨달은 적 없으신가요? 내가 모은 돈이 실제로는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돈의 구매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율은 겨우 2.4% 정도인데 물가는 그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후회했던 시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부터 이 내용에 집중해 주신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2.2%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은행에 맡겨둔 돈이 사실은 매년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오르는 속도를 내 저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려니 복잡한 재무제표를 봐야 할 것 같고 내일 당장 가격이 폭락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매일 신경 쓸 여유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방법 하나가 존재한다면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께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시작점이 바로 이 순간이 될 거예요. 10년이 흐른 뒤 오늘 이 내용을 들었던 자신에게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의 이름은 S&P 500입니다. 잠깐만요. 벌써 이름부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영어에 숫자까지 붙어 있으니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 용어가 동네 편의점 이름만큼이나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SP500이라는 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기업 500개를 하나로 모아놓은 슈퍼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시장에 등록된 수천 개 회사들 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수익성 좋은 회사 500곳만 골라서 한 묶음으로 만든 거죠. 이 팀에 속한 회사들이 누구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에 드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컴퓨터 부팅할 때마다 보게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퇴근하고 집에서 보는 넷플릭스, 매일 검색하는 구글, 출근길에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목마를 때 찾는 코카콜라, 계산할 때 쓰는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까지요. 어떤가요? 이미 우리 삶 구석구석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죠. 바로 이런 거대 기업 500곳이 S&P 500이라는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수라는 건 이 팀의 평균 성적표 같은 거예요. 500개 회사의 주가 평균이 올라가면 지수도 상승하고 내려가면 지수도 하락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작 500개 회사에 돈을 넣는 게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500개 회사의 성과가 곧 미국 경제의 성과인 셈이죠. 자, 이제 개념은 이해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과연 이 방법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투자의 전설이라 불리는 사람도 이걸 추천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하게 추천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자 살아있는 신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유언장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때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두고 나머지 90%는 모두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동안 수많은 기업들을 분석하고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구분하며 엄청난 부를 쌓아온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단 하나만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 대표 기업 500곳에 그냥 전부 맡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 이미 그 답을 10년간의 세기의 대결로 증명해냈습니다. 2007년에 버핏은 월스트리트의 유능한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을 건네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들이 선택한 펀드 5개와 S&P
500 인덱스 펀드 중 어느 쪽 수익률이 더 높을지 겨뤄보자는 거였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헤지 펀드 전문가들이 열심히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며 얻은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겨우 2.1%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S&P 500 지수를 그냥 따라가기만 했던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8.7%였어요. 거의 4배 가까운 격차로 버핏의 완벽한 승리였죠. 이 내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에 함께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S&P 500이 가진 5가지 핵심 장점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장기 수익률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는 연평균 약 10.5%씩 성장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은행 예금 금리 2.4%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이 20년 전에 1억 원을 은행 예금에 넣었다면 지금 약 1억 8,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S&P 500에 넣어뒀다면 약 7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차이예요. 서울 근교 아파트 한 채 값이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생겨나는 차이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기업만 살아남는 자동 교체 시스템이 있어요. S&P 500은 영원한 멤버십이 아닙니다. 마치 프로스포츠 리그와 비슷하게 실적이 나빠진 회사는 자동으로 퇴출되고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20년 전에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사라진 야후 같은 회사들,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S&P 500이 알아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새로운 스타로 교체해 주니까요. 세 번째, 완벽한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한 회사에 모든 돈을 넣는 건 위험하죠. 그런데 S&P 500 ETF 한 주를 사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500개 회사에 자동으로 나눠서 투자됩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기업부터 존슨앤드존슨 같은 헬스케어,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까지 다양한 산업의 회사들에 골고루 분산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낮은 시장 문턱이 있습니다. 애플 주식 한 주를 사려면 수십만 원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는 한 주에 2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곳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투명하고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가 관리해준다는 펀드들은 보통 1% 이상의 비싼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S&P 500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운용 수수료가 연 0.04%에서 0.08% 수준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 작은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왜 S&P 500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열어서 검색해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타이거, 코덱스, SPY, IVV, VO. 도대체 이 암호 같은 이름들은 뭐고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사야 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복잡한 암호들을 제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친숙한 비유,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유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최고 기업 500곳이라는 최상급 원두를 사용한 누구나 좋아하는 기본 메뉴죠.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스타벅스도 팔고 이디야도 팝니다. ETF도 똑같아요. S&P 500이라는 똑같은 원두,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 금융회사들이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 금융회사들을 우리는 자산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카페 브랜드인 셈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바로 타이거와 코덱스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놓은 커피 브랜드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똑같은 S&P 500 상품인데도 이름이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으로 나뉘는 겁니다. 미국 본토에는 더 원조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SPY, IVV, VO 같은 것들이죠.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IVV는 블랙록, VO는 뱅가드라는 전 세계 자금을 수천조 원씩 굴리는 거대한 글로벌 카페들이 만드는 오리지널 아메리카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랑 투썸 아메리카노 카페인이 다른가요? 아니죠. 잠을 깨워주는 각성 효과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컵 디자인이나 가격이 아주 조금 다를 뿐이에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든 코덱스든 SPY든 모두 S&P 500이라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99.8%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주 미세한 운용 보수, 그러니까 커피값의 차이와 한 주당 가격 정도예요. 결론이 뭘까요? 타이거, 코덱스, SPY 이 이름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뭘 고르시든 본질은 같아요. 미국 최고 기업 500곳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는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카페 브랜드를 고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로 결정하는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국내 커피를 살 것이냐, 아니면 비행기 타고 미국 현지 카페에 가서 오리지널 커피를 살 것이냐? 즉,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를 살 것인가, 아니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둘은 세금부터 환율, 투자 방식까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제가 다음 내용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타이거나 코덱스처럼 한국 증권시장에서 원화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국내 상장 ETF를 살까요? 아니면 SPY나 VO처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권시장에서 직접 사는 해외 직투 ETF를 살까요? 이 선택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살 것이냐, 아니면 미국 현지 카페에 가서 마시는 오리지널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이냐의 차이예요. 편의점 커피, 즉 국내 상장 ETF는 어떤가요? 슬리퍼 신고 나가서 원화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반면 현지 카페 아메리카노, 즉 해외 직투 ETF는 원조를 마실지는 몰라도 그 나라까지 가야 하고 그 나라 돈으로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그럼 둘 중 뭐가 더 좋을까요? 편의성이냐, 원조의 느낌이냐? 이 둘의 장단점을 세 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첫째, 편의성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내 상장 ETF, 편의점 커피의 완승이에요.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에서 그냥 원화로 주식 사듯이 똑같이 사면 끝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해요. 또 미국 카페가 문을 여는 시간, 즉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부터 거래해야 하는 시차 적응의 불편함이 있죠. 둘째, 운용 보수입니다. 이건 현지 카페, 즉 해외 직투 ETF가 아주 근소하게 저렴해요. 편의점 커피는 포장비나 유통비가 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타이거, 미국 S&P 500의 연보수는 약 0.07% 수준인데 미국 VO의 연보수는 0.03%예요.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4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이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세금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최종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편의점만의 멤버십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계좌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ISA라는 멤버십 계좌를 통해 ETF를 샀고 1년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익의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멤버십이 있다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면제되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아주 싸게 세금을 매깁니다. 내야 할 세금이 29별에 7천 원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연금저축계좌는 혜택이 더 강력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주고 연말정산 때 최대 13.2%의 세액공제라는 보너스 현금까지 돌려줍니다. 이건 국가가 커피 마시라고 지원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 해외 직투 ETF는 이런 멤버십 혜택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룰을 따라요. 1년 동안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짜릿하죠?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거나 연말정산 혜택과 비과세 멤버십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국내 상장 S&P 500 ETF를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편의점 커피에 1+1 행사와 카드 할인까지 붙여서 파는 격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미 투자 경험이 많고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세금 폭탄이 걱정되는 고소득자이거나 장기적으로 달러라는 화폐 자체를 모으고 싶다면 해외 직투 E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챙기고 22%로 세금을 깔끔하게 끝내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커피 취향이 결정되셨을 겁니다. 편하고 혜택 많은 편의점 커피냐? 달러로 사는 현지 카페 커피냐? 좋습니다. 어떤 커피를 선택했든 이제 여러분은 부자 카페인을 섭취하고 깨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실제로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일뿐이에요. 자, 이제 모든 지식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SP500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타이거와 SPY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는 순간 이 모든 지식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 사라져버릴 겁니다. 1년 뒤 여러분의 계좌는 오늘과 똑같을 거고요.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내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 값, 단돈 2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스위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